채권 시장은 펀더멘탈에 수렴할 것이고 그 펀더멘탈한 미국의 매크로 경제가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채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트럼프 이슈 때문에 딱 뜬 거는 오히려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플럭추에이션을 좀 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종 이제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었고, 또 그 발표되는 중간에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폭등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현재 이 시점에 이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트럼프 vs 매크로. 여기서 제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트럼프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재정 확대, 돈 푸는 트럼프. 이 변수가 더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 생략되어 있어요. 식어가는 미국의 거시경제. 어느 쪽이 현재 미국 채권 투자할 때 더 중요할까? 이렇게 오늘 그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제가 트럼프 이슈는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막상 이제 그날 바이든과 토론을 하실 때 토론 딱 그 결과가 되면서 요 보시면은 여기가 트럼프의 지지율이고 여기가 바이든의 지지율인데 바이든 지지율은 급락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은 확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두 분이 그대로 대선 후보로 유지되고 간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검정 색깔 라인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예요. 10년 국채 그때 트럼프가 토론 다 끝나면서부터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갔어요. 즉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구사를 할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서 향후 이제 투자 자산에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에서 지금 해석하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잘 안 잡힐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는 현재 레벨에서 크게 못 내려가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었고 실제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슈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떴어요.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뜨는 거는 채권 투자자 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4.48까지 올랐잖아요. 60년 국채금리가 4.48일 때 제가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서 그 걱정 때문에 금리가 쭉 올랐는데 불구하고 왜 오히려 그때가 국채를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제가 제시했는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한 일주일인가요? 최근 일주일간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쭉 시리즈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 모두 다 미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이슈는 단기적으로 외생적 변수고 결국은 채권 시장은 펀더멘탈에 수렴할 것이고 그 펀더멘탈한 미국의 매크로 경제가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채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트럼프 이슈 때문에 딱 뜬 거는 오히려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펀더멘탈한 매크로 지표들이 현재 최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아니라 ISM 서비스 PMI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지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0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 50 아래는 경기 수축 국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데이터도 있지만은 2020년 5월 달 이후로 서비스업 PMI가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요. 거의 최근 한 4년 만에 서비스 PMI가 가장 낮게 떨어졌고요. 요거를 월별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마생투 구독자님들은 이미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이렇게 5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 자리는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서비스 PMI인데 동시에 제가 제조업 PMI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쪽이 보면 여기 서비스 PMI고 여기가 제조업 PMI죠. 근데 이번 달에 발표된 데이터 공이 보면은 서비스 PMI 48.8 그리고 제조업 PMI 48.5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아래로 가는 건 경기 수축 쪽으로 간다는 건데 현재 미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다 50 아래로 즉 물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 일시로 떨어진 건지 추세로 떨어진 건지를 우리가 힌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뉴 오더와 임플로이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뉴 오더와 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서비스업 신규 주문과 제조업 신규 주문 모두 다 지금 50 아래입니다. 경기 수축으로 떨어진 게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임플로이먼트 고용입니다. 고용인데 제조업도 49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46입니다. 앞으로 고용이 더 이렇게 식을 거라는 거에 대한 힌트도 주는 거죠. 아무튼 요 서비스 PMI와 제조 PMI 모두 다 이제 수축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6월달 데이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업수당 청건수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실업수당 청건수는 이게 매주 발표되는 자료이죠. 그래서 영문자를 그대로 들고 오다 보니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 더 월스트라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커졌다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실직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추세가 이렇게 한 20만에서 24만까지 올라가고 있죠. 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경기 침체 구간을 이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딱 턴어라운드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항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즉 매크로가 꽤나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Initial Job Claimless 초기 실업수당 청구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은 그렇게 워닝 레벨은 아닌데 디렉션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디렉션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P라고 민간 고용인데 민간 고용에서 발표된 게 여기 15만 정도로 해서 이게 6월달 이번 주에 발표된 자료죠. 그래서 전달에 15만 7천에서 15만으로 좀 줄어들었고 이거는 시장 예상이 16만 3천보다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길게 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요 추세 한번 봐주세요. 추세가. 고용 추세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있는 것처럼 3개월 연속으로 이제 민간의 고용은 계속 슬로해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잡 오프닝과 JOLT가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 JOLT 잡 오프닝 숫자는 전달보다 약간 늘었는데 그 잡 오프닝 JOLT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실직자 대비 잡 오프닝 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까지 실직자 대비해서 일자리가 계속 많았거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올라갔던 요인인데 그게 지금 아직도 여전히 실직자보다 아직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한때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어서 제가 기억나기는 전달이 1.35였고요. 요 전달이 1.25명이었고 이번 달은 1.2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 4분기 정도에는
드디어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직자가 확 늘려지겠죠.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1.24명 정도인데 그 레벨을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레벨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쿨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 데이터가 이게 6월 말 데이터인데 보면은 이렇게 헤드라인이 2.6이고 그리고 코아가 2.6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전달 대비해서 플랫,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 12달간의 물가 흐름입니다. 지난 2년간 물가 흐름인데 보면은 우리가 원래 목표가 2%잖아요. 2%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는 거죠. 물가도 계속 근접해 가고 있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제가 최근 한 일주일간 발표된 데이터를 다 한번 간단한 한번 터치를 해봤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ISM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 모두 다 50 아래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떨어졌다.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인 서비스 PMI마저도 50으로 처음으로 떨어졌고 이거는 지난 4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진 거다. 그래서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쿨링되는 사인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는 주간 실업수당 청건 수가 최근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도 있지만 꽤나 이제 증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이 계속 좀 쿨링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민간 부분의 비농업 일자리 숫자도 전달 대비 감소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더 감소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노동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주 초에는 JOLT 데이터 중에 잡 오프닝 레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실직자 대비 일자리 수도 지금 전달은 1.25였는데 이게 다시 1.22로 감소를 하면서 아마도 금년 4분기 정도에는 일자리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방향을 계속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PCE도 연준의 목표 물가 거의 근사치로 가고 있다. 정리를 하면은 물가와 전체 노동시장 모두 다 지금 계속 식어가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일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일련의 경제가 식어가는 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채권 시장은 이런 펀더멘탈 요인에 더 수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가 쭉 경제 식어간다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일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이슈가 딱 발생했어요. 트럼프 이슈가 발생해서 금 딱 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트럼프 이슈는 일시적 요인이고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트럼프 이슈가 분명히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우리가 한 6개월에 1년 정도 바라본다고 하면은 현재 매크로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는 다시 한번 결국 펀더멘탈에 트럼프 이슈가 펀더멘탈한 매크로 이슈로 수렴할 거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떠서 무서워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현재 좋은 채권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